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요? 난 이거 오늘 이 얘기. 그러니까 나 오늘 그걸 이렇게 영입을 하고 이게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삼민투 활동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 누가 진짜 민주화 운동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보수 진영에서 삼민투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이제? 아, 그러면 김민석의 삼민투는 괜찮고, 이번 박선원의 삼민투는 괜찮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전향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전향 안 했다고 그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참 웃긴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냐면 서울대 운동권은 괜찮고 다른 데 운동권, 서울대 운동권 때 다른 데 운동권 이렇게 된, 그러니까 NL 주사파네. 서울대는 전부 다 국힘에 있고 서울대 아닌 주사파, 그 주사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이것밖에 더 돼?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김영주 의원. 자, 김영주 의원 오늘 영입하는 거 꼬라지 보면서 내가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여러분 김영주 의원이 어떤 분이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맨날 그 송영길 얘기 나오고 운동권들 얘기하면서 술집 갔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할 때 송트남 하잖아요. 송영길 베트남. 그거 여러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송트남 얘기가 나오는 게 2004년에 열린 우리당 초선 386들이 베트남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베트남 방문이 있었어요. 베트남 방문이 있었는데 그때 6명이 접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6명이, 그러니까 회사도 나와요.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6명을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멤버가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박홍수, 김영주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김영주 의원이 거기 왜 끼죠? 김영주 의원이 6명이 갔는데 술 접대장에서 6명 중에서 2명이 빠졌다고 그래요. 네. 일단은 김영주 의원은 여기서 빠진 거지. 그리고 윤호중 의원도 여기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박홍수 요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6명 중에서 2명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 SK텔레콤의 이 접대 담당한 사람 있죠. 접대한 사람의 그 공판 기록이 있어요. 공판 기록이. 네. 대기업, 그러니까 SK 간부에, 그러니까 부장이, 이쪽에 SK 부장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공판 기록에서 누구누구 접대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주면 이겁니다. 접대부 제공자 증언록을 공개한 거죠, 그때. 예, 그때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게 재판하면서 2004년에 있었던 일이 이게 언제까지냐면 2011년에까지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거 왜 자유통일당이 나와? 참, 이게 비디오 캡처해서, 이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갔다가 다시 오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트남 의원에서 이렇게 386원도 베트남 성적 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송트남 소리가 나왔었던 베트남 성접대와 관련된 재판 증언, 거기에 나오는 6명의 명단에 김영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접대는 아니죠, 여자분이니까. 근데 베트남 6명 중에 1명이고 4명 성접대는 끼지 않은 나머지 2명 중에 1명인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송트남 어떻게 욕하나? 송영길 술집 가서 접대나 받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피셜한 거, 이 6명이 누구냐는 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피셜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6명, 6명 베트남 방문한 이런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찾으면 다 나와. 요즘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찾으면 다 나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기서 또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만 멈추냐? 아니야. 이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강성입니다. 그렇죠. 되게 강성이에요. 강성이어서 어떤 식으로 강성이냐면, 윤미향을 옹호했었어요.
윤미향을 옹호했었고, 그리고 반일 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본 여행 간 사람들 있죠. 방사능 오염수 반대한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고 막 이랬었던 그 노 재팬하고 뭐 이랬었던 그런 거를 이끌었었던 사람이 김영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반대한다고 국힘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나 운동권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네. 이재명에 반발했다, 이재명과 싸웠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나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로 또 요번에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최명길 의원이에요. 네. 최명길 의원은, 저는 이제 국힘이 김영주 영입 시도를 여러 번 시인했습니다. 시인했어요, 지금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최명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최명길 전 의원이 김한길 측근이에요. 김한길 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측근입니다. 새시대 준비위라고 했었죠. 선거 때는. 기획조족본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특위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명길 의원을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오늘 이 MBC 제3노조하고 기타 등등에서 최명길 공천 반대 성명서가 나왔어요. 왜냐면, 문재인이 언론 탄압, 보수 쪽 사람들 언론 탄압했을 때 협조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명서도 나왔는데, 최명길은 우리와 함께 싸운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MBC 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줬으면 한다. 최명길이 문재인 정권 5년간 구 MBC에서 저질러온 극악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그들은 우린 돌봐준 적이 없다. 이렇게 MBC 부국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MBC 노조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왔어요. 그냥 공개적인 성명을 해서, 어떻게 문재인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저항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 협조했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국힘이 공천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러면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저쪽이 집권을 했을 때 누구도 싸우지 않아요. 싸우는 놈 따로, 출세하는 놈 따로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문재인, 왼쪽 오른쪽 진영 논리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무조건 권력자를 중심으로 그쪽에 줄을 대면은 된다라는 이런 풍토를 하면요, 진영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쪽은 진영이 아닌 거라고요. 어머,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하고 친하고, 김한길하고 최명길이 친하네? 그러니 공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연대 의식이 없다고요. 지금도요. 보세요. 제가 이게 요새 화가 나는 부분도, 의사분들도 문재인한테 투쟁을 했었고, 과학자분들도 투쟁을 했었고, 언론 쪽 다 투쟁했어요. 지금 그리고 검사들도 투쟁했죠. 서로가 서로 문재인하고 각계격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연대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맞섰던 우파의 대연대를 깨는 게 누가 깨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분들, 탈원전, 그리고 이 탈원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대 이런 게 대한민국 100년 대계와 관련된 건데, 이 100년 대계와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진영이 한대로 뭉쳐 있었던 그 라인업, 문재인을 막아야 된다는 라인업에 등에다 칼을 푹 꽂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때 이제 에너지 수급 계획 발표 났을 때 원자력 그대로 스톱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 늘리는 그 에너지 수급 계획 발표 났을 때 다들 벙쪘어요. 그런데 원자력 하시던 분들이 또 자리를 갖다가, 주한규 선생님이나 기타 등등이 이 정부 내에서 요직을 안 줬기 때문에 다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주요 자리에 갔는데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과학자분들이 모르고 이제 벙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항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의사들은 끽소리 낸 거고, 교육계에서는 이게 뭐야 하고 어벙벙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 쪽에서 요번에 이제 그 KBS 사장 선임에서부터, KBS 사장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KBS 사장의 측근에 민주노총 사람들이 있고, 민주노총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회의한 내용이 인수위에다가 실시가 인수위 회의한 내용이 KBS 사장 인수위에서 회의한 내용이 민주노총한테 실시간 토스가 된다. 이거는 성남이 곽상도 민정지섭실에서 성남 정보 들어오는 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줬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니 왜 보수는 이렇게 개념이 없냐고. 전선, 동지, 연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투쟁한 사람 존중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각계각파를 당하면 이게 전선이 유지가 되냐고요. 다 떠나지. 그리고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제안 왔었어요.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 오자마자 주가가 제일 높아. 막 이렇게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다 오고 뭐 언론 다 들어오고 인터뷰 다 들어오고 뭐 영입 제안도 비대위에서 미래통합당 비대위에서 뭐 영입 제안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소한 6년 이상을 좀 지켜봐라. 저쪽에서 싸우다가 왔다고 우파 아니에요. 그냥 저쪽에서 싸운 거지. 저쪽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거지. 그리고 보수는 무슨 지향해야 될 가치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함은경, 김영주, 그리고 또 누가 최명길 이런 걸 보면서 이러면 누가 투쟁을 합니까 여기서. 투쟁하는 놈만 바보지. 시류에 잘 편성해서 나는 경력관리와 인맥관리만 잘하자. 경력관리, 인맥관리는 살아남고 투쟁은 여기서는 가치를 존중을 못 받잖아. 그러면 누가 투쟁을 하겠냐고요. 언론계가 어떻게 강규영 이사장, 그러니까 강규영 KBS 이사, 지금 EBS 이사시고, 아니 그런 분들은 제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자하고의 가까운 라인을 누가 친하냐에 그걸 중심으로 여기가 이렇게 재편이 되냔 말이에요. 여긴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공적으로 보수로 행동해야 될 땐 공적 지침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자한테 줄 서라.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해서. 그 아까 말했던 최명길 씨 특히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네. 근데 옛날 했던 발언이 이제 기사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김장경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공영방송의 암흑기였다. 언론 자유와 독립성은 훼손됐고 공영방송은 정권 비호방송이라는 오명을 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문재인 앞잡이였다니까요. 이건 문재인 앞잡이 발언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MBC 장악하는 앞잡이 발언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인정하는데 내가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공영방송 암흑기였고 문재인이 이렇게 MBC 쳐들어오는 거 이거 당연히 맞는 거다라고 MBC 그 MBC를 쳐들어오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그 명분을 세워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정권에서 공천을 받습니까? 여기서 이게 제가 지금 기자님이 하신 말씀이 언론노조, MBC 언론노조 제3노조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오늘 성명 내고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판장 돌려서 지금 발표한 거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줄 잘 서면 국회로 가나 봅니다. 줄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권력의 향배에 줄 서는 게. 이념, 신념 그런 걸 버리면 버릴수록 보수 진영에선 잘 나간다. 집안 꼴 뷰티풀하다. 나는 민주당 꼬라지도 민주당 꼬라지인데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 꼬라지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얘기? 뿌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걸? 뿌리가 너무 깊지. 기회주의적 뿌리가.